오늘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탑7 종목을 선정해봤습니다. 오늘은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기업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하루였는데요. 오늘의 탑7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코나아이입니다. 스마트카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였는데 이 코나아이가 최근 코나카드라는 스마트 체크카드를 발행을 했거든요. 이 코나카드의 출시가 코나아이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석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약 4.5% 정도 상승한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KCC인데요. 오늘 현대중공업 정기선 부사장이 이 지주사인 현대로보틱스의 지분을 사들이면서 3대 주주로 올라섰다는 소식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이 지분을 누구에게서 샀을까? KCC에서 이 지분을 매각을 했습니다. KCC가 본인들이 보유한 현대로보틱스의 주식을 파는 건데, 자, 이에 따라서 KCC의 주가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4%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올해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나증권가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지 보니까 매출액은 한 8.5%, 영업이익이 무려 49.8%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죠. 오늘은 9.7% 오른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탑4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양제지인데요. 중국이 요즘 환경 규제를 너무 강화하고 있는데 국내 골판지 원지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중국에서 택배 물량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박스를 많이 써야 되는데 이 중국에서는 또 환경 규제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의 골판지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신대양제지도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1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입니다. 연예인 박해진 마스크팩으로 유명한 제이준 코스메틱의 이 마스크팩이 중국인들에게 굉장한 유명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은 다들 알려져 있는데, 자, 이런 가운데 인천 남동공단의 새로운 공장 준공이 완공됐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인들에게 팔만한 마스크팩을 훨씬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이러면서 오늘 7%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중국 LCD 공장을 증설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동안 이 반도체 업체들은 잘 나가도 디스플레이 업체가 참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는데요. 자, 오늘의 반등과 함께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올라설 수 있을지 저희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1 종목으로 저희가 SK하이닉스를 꼽아봤는데 미국 페이스북에서 시작된 기술주에 대한 불안감이 요즘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같이 올라가고 있죠. 게다가 올해 영업이익도 기대보다 좋을 것이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SK하이닉스가 1.8% 오른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들은 앞으로도 잘 올라갈 것인지 저희가 AR인베스트 오연진 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저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SK하이닉스. 사실 페이스북에서 시작된 기술주들에 대한 그 불안감 있잖아요. 네네. SK하이닉스랑 직접적인 연결은 또 아니었던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으니까요. 업황이 좋다면 계속 SK하이닉스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 어떨까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을 대부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페이스북 이슈로 인해서 하락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미국 기술주의 급락이 국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대형주의 악재로서 작용을 했는데 언급해 주신 대로 실제로 업황이 안 좋거나 종목의 실적이 안 좋거나 전망이 안 좋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조금 이제 억울하게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보시면 페이스북 주가가 일단 반등을 시도를 했어요. 물론 지금부터 페이스북 계속해서 반등할 것이냐, 그거는 확정할 수 없겠죠. 하지만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기술주의 급락이 어느 정도 진정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미국 영향에 의해서 반도체주가 밀리는 건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 가지고 있고요. 업황 부분은 이제 말할 것도 없이 좋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 호조 지속하고 있죠. 이 글로벌 D램 시장에서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은 한 80%에 육박합니다. 거의 다 공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최근에 이제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 수입을 줄이겠다, 이런 이슈가 약간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공급자 우위 시장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 수출 물량이 줄어든다고 해도 유럽이라든지 동남아,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 물량을 충분히 늘릴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한국산 반도체 수입 물량이 줄어들지도 모르고 줄어든다고 해도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적 시즌이 오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1분기 실적이 여전히 견조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 현재 시점에서는 저점 찍고 원만한 반등 시도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반도체 시장을 보면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은 시장이잖아요. 그런 시장에서
미국의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 반도체 말고 미국에 있는 반도체를 갖다 쓴다. 네네. 그러면은 결국은 그 미국에서도 이제 반도체 부족 현상이 나타날 테니까 다른 국가들은 또 우리나라에서 사지 않겠어? 결국은 똑같을 것 같은데라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워낙 공급이 부족한 상태니까요. 네, 사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네. 뭐 거기까지 가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그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경우 네네. 디램 시장에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한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서 미국 반도체를 사고 싶어도 공급이 처음부터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의 반도체가 뭐 줄어들지 그것부터도 이미 확인이 안 됐고 실제로 뭐 구매를 줄인다고 해서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뭐 이렇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가 전망은 좋다고 전망하시겠네요. 네, 그렇죠. 제가 뭐 계속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기 네네. 때문에 뭐 좋아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실적 대비해서 봤을 때 지금 PER도 5배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 그 펀더멘털적으로는 싸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빠른 반등은 아니어도 완만한 반등 정도는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보세요? 뭐 목표가를 정하자면 이제 차트로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네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고점을 기록했었던 가격이 9만 원이잖아요. 네. 이게 가치만 보자면 원래 9만 원도 더 가야 되는 게 맞긴 합니다. 근데 주식시장에서 이 기술적 분석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는 작년 말 그리고 최근의 고점이었던 한 9만 원 정도. 물론 여기까지 보시려면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디스플레이 업종 한번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인데요. 사실 반도체 좋을 때 디스플레이 업종 좀 그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동안 안 좋았던 이유는 뭐였었죠? 먼저 그부터요. 일단 기본적으로 업황이죠. 네. 그러니까 반도체는 업황이 굉장히 좋은데 네. LCD는 업황이 안 좋단 말이에요. 네. 이게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공급자 우위, 공급 부족 현상이 좀 나타나는데 LCD 같은 경우에 수요자 우위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과잉하다라는 거죠. 네네. 이 공급 과잉의 문제는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기술 격차가 아직까지 한국과 중국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근데 LCD 같은 경우에 기술 격차가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가 OLED로 이제 기술적인 격차를 벌리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LG 디스플레이는 LCD 매출 비중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요. 네네. 그 공급이 많은 상태에서는 그 공장을 증설하는 게 오히려 공급을 더 늘리는 거잖아요. 그럼 주가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오늘 이제 반등했던 게 난징 지역의 LCD 공장 증설 네네. 소식이에요. 네. 근데 이게 업황이 좋으면은 공장이 증설하는 게 호재겠죠. 그렇죠. 그만큼 많이 증설하는 것이니까. 네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LCD는 지금 공급 과잉인데 공장을 증설한다는 게 뭐 무조건 호재로서 작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LG 디스플레이가 반등을 시도하다가 지금 플러스 1% 정도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 증설 소식이 단기적인 투자 심리를 돌리는 데는 도움이 됐습니다만 실제로 주가를 상방으로 이제 올릴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의문이 좀 가고요. 한 가지 더 체크할 부분이 그 아이폰이죠. 네. 이게 LG 디스플레이는 아이폰의 패널을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아이폰 X 같은 경우 작년 4분기 판매량이 2,900만 대였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네. 이게 기존에 전망했던 3,100만 대를 하회하는 거고요. 이게 3,100만 대도 보수적으로 원래 잡았던 거예요. 네네. 근데 그것도 이제 만족을 못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려감이 계속되는 뭐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주가 전망은 어떨까요? 지금 일단 오늘은 뭐 1%대 반등 보이긴 했지만 이게 좀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좋은 말씀을 거의 하나도 안 드렸는데 네. 그래도 나빠요보다는 제가 글쎄요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유는요? 아무래도 워낙에 많이 빠져서 그렇겠죠. 지금 주가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때문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네. 오늘 증설 소식에 약간 반등을 해서 아마 25,000원대가 저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잠깐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밸류에이션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빠르게 상승할 모멘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25,000원에서 26,000원대 횡보 그 정도가 좀 전망되기 때문에 이제 주가 전망은 글쎄요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이중 코스메틱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크게 느끼지 못하는데 중국인들이 제이중 마스크팩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해서요. 그런 과정에서 또 인천 남동공단에서 공장을 준공한다고 하니까 야, 안 그래도 수요가 많은데 거기서 공장 증설하면 LG 디스플레이와 반대로 굉장히 많이 팔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공장 증설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이제 실적이 잘 나올 때 이제 증설을 했을 때는 주가에 이렇게 모멘텀이 되면서 급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요 제이존 코스메틱은 마스크팩으로 유명한 화장품 업체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업종의 지금 분위기가 중요한데 국내 상장되어 있는 화장품주 보시면 뭐 다 그렇진 않습니다만 대부분 주가가 괜찮아요. 그래서 한중 관계
총목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하게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런 화장품주의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업황적으로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2월 달에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전년 동기 대비해서 41%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회복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3월 달에는 조금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이슈들 나오고 있고요. 또 1, 2월 달에 그 국내 면세점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화장품을 굉장히 많이 샀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투자 심리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 그 증설한 공장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제 연 5억 장의 마스크팩을 생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마스크팩이 일회성이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한번 쓰고 버리죠. 네, 그래서 가격에 좀 민감하다고 해요. 그래서 비싼 마스크팩이 잘 안 팔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이준 코스메틱도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좀 저렴한 것을 이제 많이 팔아서 좀 수익을 보는 그런 구조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야기하시는 뉘앙스를 들어보니까 그럼 앞으로의 주가 전망도 좋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미 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좋아요를 드렸습니다. 이게 많이 올라오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이전 고점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고점 돌파도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내고 있는 그리고 기대되는 실적 대비해서는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이게 단기간에 급등했으니까 약간 쉬어갈 수는 있는데 현재 시점에선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추세적으로도 정고점에 있지만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겠죠. 신규 매수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실 수 있을 만한 좋아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의견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사는 것보다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수익을 조금 더 높여보자는 그런 의견이고요. 자, 이어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인데요. 증권가에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올해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일단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의류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 부분의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호재입니다. 오늘 보시면 한섬도 크게 반등을 하고 있고요. 국내 상장되어 있는 LF도 마찬가지 의류주가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경기가 조금씩은 살아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저가 의류 중심으로만 판매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고가 브랜드 의류도 판매량이 반등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의료 부분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고요.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한 6년 정도 전에 화장품 사업에 또 진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부분에서의 성과가 좀 잘 나고 있고 앞으로도 좀 잘 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고 또 SSG닷컴에 작년 한 9월 정도에 이제 신규로 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SSG닷컴의 그 모바일 시장, 온라인 시장에서의 그 점유율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온라인, 모바일 부분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또 국민연금이 또 지분을 한 10% 정도 또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그만큼 좋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의류, 화장품 부분이 모두 좋고 SSG를 통한 이제 온라인 부분 성장 기대감까지 함께 반영되면서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9월에 주가가 거의 57,000원 부근이었었는데 오늘 보니까 97,000원, 거의 40% 가까이 올라온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이제 내용은 좋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이제 이미 그 내용을 다 반영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주가 전망은 어때요? 사실 이게 이제 밸류에이션으로는 좀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게 패턴상으로 보시면 52주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1년 내에 매수를 하셨던 분 중에 물리신 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매물대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당연히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좋아요 관점으로 들이되 역시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으니까 신규 진입은 어렵겠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조금 더 보유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봤던 종목들 있죠. 그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에 좀 가장 좋을 것 같은 탑픽 종목 한 가지만 골라주시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좋아요를 드린 종목 중엔 SK하이닉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막 반전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서 크게 가격적인 부담 없이 한번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 1분 30초 후면 3월 장도 모두 다 마무리가 됩니다. 동시효과 분위기를 보고 저희가 마감 종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양시장 일제히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호가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저가로 2,440선까지 출회되기도 했지만 회복을 보이면서 조금 소폭의 오름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447선 마감을 앞두고 있고요. 대부분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0.53% 상승한 870선 마감을 앞두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관련해서 대형 IT 주가
모두가 강세죠. 삼성전자 0.37%의 오름세, SK하이닉스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다만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주 안에서도 개별 장세가 펼쳐졌었는데 바이오로메드만이 상승불을 켜고 다른 종목에는 파란불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시효과 분위기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 거래일 장이 마감됐습니다. 종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훈풍으로 작용을 했고요. 투자 심리가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0.61%, 0.42% 상승한 2,446선의 종가를 형성했고 코스닥도 0.6% 오르며 871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의 상승 주체는 이 기관이었습니다. 기관 2,500억 원 넘는 순매수 물량을 유입을 했는데 금융투자 위주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다양한 업종을 담았지만 지배구조 개편 관련된 이슈가 불거졌던 운수장비 업종은 집중적으로 매도했습니다. 한편 외국인은 상거래일 연속 다소 제한적인 수급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그제 2천억 원대 매도 물량을 유입을 했는데요. 오늘 그 같은 물량은 아니지만 1,168억 원 순매도했고 개인도 비슷한 물량 1,300억 원 순매도 우위가 집계가 됐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느슨한 수급이 연출이 됐습니다. 양 수급 주체들 모두 매수와 매도를 오갔고 그 결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로 집계가 됐습니다. 기관은 262억 원 순매수 우위, 외국인도 91억 원 담았고 다만 개인이 53억 원 소폭의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섹터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의 본격 판매 기대감에 관련주가 강하게 뛰어올랐는데요. 오늘 증권사 레포트도 한편 전해졌습니다. 테슬라의 위기가 2차 전지 관련 업체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이 같은 증권사 소식 속에 파워로직스가 3.78%의 오름세, 삼성 SDI 1.05% 오름세, 솔브레인도 비슷한 수준을 보여줬고요. STX 엔진까지 0.81%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중국의 환경 규제 신바람이 난 섹터도 있었습니다. 골판지 관련 업체가 반사 수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신대양제지가 무려 14% 크게 뛰어올랐고요. 아세아제지도 4.84% 강세 속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3월 30일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